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센터에서는 절도 사건 현행범과 방화 용의자 검거,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에 일조하는 등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통합관제센터는 4월 21일 밤 장성동 일대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의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도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장난하는 학생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으며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난 2개월여 동안 경찰 현장 출동 50여 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협조 영상 정보 자료 110여 건 제공 등의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산 운영해오던 상황실과 1,300여 대의 CCTV를 지난 2월 말부터 한 곳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 덕분인데요. 지역의 재난 방범, 교통안전, 학교폭력 등 시민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QSS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생동감 있는 개선 활동을 실천해 낭비는 없애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포스코형 혁신 활동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이 활동을 전국 최초로 행정에 접목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요. QSS가 우리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4월 22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QSS 혁신허브 4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QSS 혁신허브는 포스코의 성공적인 현장 중심 혁신 활동인 QSS, 즉 퀵식스 시그마 활동을 포항 지역의 기업, 학교, 관공서 등에 전파해 현장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118개소에서 QSS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번에 발대식을 가진 QSS 혁신허브 4기는 포항철강공단 내 기업과 학교, 관공서, 언론사 등 총 78곳에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QSS를 도입한 후 사무실은 물론 창고와 문서고 공간들을 일제히 정리해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했고 공간과 제도 및 IT 환경 등에 대한 개선 활동을 통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동대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월 23일 시청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한동대는 센터 건립과 전문 인력 채용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설치될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린이 전용 요리교실, 어린이 급식 레시피 개발실, 교육장 등이 한 곳에 배치돼 효율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24일 새내기 공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 전화 응대 예절 교육과 민원 콜센터 전화 체험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험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민원 응대 요령을 설명하고 민원 처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처 능력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시청 16층 청년드림 포항 캠프에서 취업 준비생 12명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멘토링에는 포스코 인사노무그룹 김진욱 매니저가 멘토로 나서 자기소개 및 PR 방법, 면접 잘 보는 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는 22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토식은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안녕과 유해 발굴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을 개강했습니다.
대비반에서는 문법, 쓰기, 읽기 등 각 영역별로 체계적인 한국어 심화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연과 함께 치유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숲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연일 중명 생태공원 포항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을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포항 시내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자연과 함께 제대로 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걱정, 고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연일 중명 자연생태공원 소개합니다. 쳇바퀴를 돌듯 반복되는 하루하루.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중명 자연생태공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소형산 아래 자연생태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포항 시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조성된 이곳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그야말로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쁘고 향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다 건강해지는 기분까지 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포항시 남구에 걸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특별히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의 휴식처로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힐링, 쉬고 있는 기분이 또 드는데 맞습니다. 보니까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시면 정자도 있고 테마파크, 특히 야생화 단지 같은 곳이 꽃이 피우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정자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어요? 예, 저 광고도 보고 지인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소개 듣고 오셨는데 예.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예, 아주 좋습니다. 좋고 좀 막막하고 꽉 집도 많고 이런 데서 이런 확 트인 데 오니까 꽃도 활짝 피고 그래 정말 좋습니다. 이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지금 봄이라서 꽃도 많이 피어서 그런지 이쁘고 아이들이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30만 평에 가까운 넓은 규모의 테마별로 꾸며진 연일 중명 자연생태공원.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향기원의 허브들과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이한 이름의 나무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이들의 체험 학습 장소로도 딱입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채집기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쭉 등산 코스가 있는데 어때서요? 등산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네요. 처음 와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 꾸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연과 함께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좋고 일단 코스도 완만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기가 참 좋아요. 또 야생화, 야생초, 이름 모를 꽃들 공부도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공부하고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오는 거는 참 좋은 코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포항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등산객들을 반겨주는데요. 탁 트인 시야와 불어오는 바람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보냅니다. 중명 자연생태공원 안녕하세요. 포항 시내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휴식 공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곳 연일 중명 자연생태공원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던 힐링의 모든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식물과 교감하면서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 여러분들 주말에 꼭 오셔가지고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멋진 경험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디아스포라의 시선이라는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제1교포 하정욱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1만여 점의 작품을 기증을 하셨는데요. 전국 시도립 8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을 선별해서 열리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하정욱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10,000여 점의 작품을 미술관과 박물관에 기증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미술관에서는 펑슐신의 화가 손아유의 작품을 1,600여 점의 작품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제1교포 2세로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 특별히 콜렉터로서의 깊이 있는 안목과 시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효한 선생이 70년대에 점과 선으로 작업하신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점으로부터입니다. 이 작품은 점을 하나하나씩 찍으면서 캔버스 안에 이 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캔버스 밖으로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도로 작업을 하신 거고요. 좌우로 진행해가는 점들의 연속은 물리적인 공간인 그림의 한정된 영역 안에서 멈추지 않고 그림의 틀 밖으로 무한히 지속할 것 같은 시각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엷어져 가는 점들은 보는 이의 내리 속에서 잔상으로 남으면서 그것을 눈으로 읽어가는 시간적인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그 최승희 그 20세기 초의 전설적인 무희라고 불리는 그 최승희의 사진들입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최승희가 21살 때에 그 찍은 사진인데 최승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한번 하면 당시에 일본에 있는 최고의 사진 작가가 대동이 되어서 그 사진을 찍고 그걸 포스터로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최승희가 이때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신념을 자유롭게 펼치던 시기인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현대무용을 그 당시에는 최승희는 현대무용과 고전무용 그리고 일본 무용 또 중국의 그 경극까지도 다 소화해낼 만큼 굉장한 무용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반면에 왼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어머니라는 작품 창작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월북 후에 북한에서 이제 창작극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작품 내용 같은 경우에도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당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런 창작 무용극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억눌린 그런 작품들을 좀 하면서 굉장한 어떤 본인 내도 굉장히 회의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상적인 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68년경에 숙청을 당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하정욱 선생이 이제 제일 한국인이니까 그 제일 한국인이라는 하정욱 선생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대한민국이 멈췄다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크고 작은 축제성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합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점검에 나서고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주 TV 열린 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